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러도 패스포트를 사용하면 패스포트에서 빛이 나며 이를 본 사람은 사용자에게 상냥한 태도로 도라에몽은 일본의 만화가 후지코 씨가 집필한 어린이 공상 과학 만화인데요. 일본에서는 1969년에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둘리나 영심이 같은 일본인들의 국민 만화였습니다. 주인공인 도라에몽은 실제로는 로봇이지만 만화 내에서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간적인 배경이 일본의 한 주택가이지만은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를 사용하여 외국이나 우주, 과거나 미래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은 도라에몽이지만은 이야기의 주요 관점인 인물은 노진구이며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꺼낸 다양한 비밀 도구를 통해 노진구에게 닥친 역경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지만은 도구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결과 보복을 받는다 라는 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에 등장한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들 중에서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나오기에는 약간 도를 넘어선 기괴하고 무서운 설정의 도구들이 있다는데요. 그 10개를 강도가 약한 순으로 하나하나 보러 가볼까요? 2배로 5분마다 물체가 계속 2배로 증가하게 만드는 액체이며 식탐이 많았던 노진구가 빵을 엄청난 수로 늘려버려 하루 만에 지구가 빵으로 가득 차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약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질량 보존 법칙을 무시한 채 무한 증식해버립니다. 결국 도라에몽이 로켓을 실어 블랙홀로 보내버린다는 설정으로 끝이 납니다. 저주의 카메라. 촬영한 상대의 인형, 즉 분신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이 카메라로 만들어낸 인형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괴롭힘은 실제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인형을 바늘로 찌르면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실제 만화에서 퉁순이는 도라에몽의 인형을 칼로 자르려고 했지만은 엄마에 의해 칼을 빼앗기면서 실패했습니다. 만약 엄마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도라에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르곤의 머리. 언뜻 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 같아 보이는 이것. 이 상자의 뚜껑을 열면 기분 나쁜 포효와 함께 빛이 발산되고 이 빛을 맞은 것들은 모두 근육의 돌처럼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Neville, I'm really sorry about this. Petrificus totalis. 를 연상시키는 이 도구는 이 광선의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고 몸 일부분을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개 버리는 경단. 주인이 기르던 개를 버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이것을 먹게 되면 강아지는 집을 나가 각종 사고를 당하며 두 번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운명을 조작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노진구는 실수로 이 경단을 먹고 각종 사고에 연루되게 돼버리는데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된다는 이 설정은 정말 잔혹합니다. 행복 트럼프. 53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카드 한 장 한 장씩 사라지면서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소원이 이루어지다가 조커 한 장만 남았을 때는 지금까지의 행복을 합한 것과 맞먹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몸에서 이 카드를 떼어놓는 방법은
누군가 스스로 원해서 받아가는 것 뿐이라는데. 과연 엄청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화에서는 상습 날치기범이 조커가 들어있는 장 바구니를 훔쳐갔고 그 순간 카드의 효력이 발휘되면서 온갖 불행을 겪다가 경찰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체포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때려주는 가스.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가스를 물건 등에 뿌려놓고 마이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상대는 가스가 뿌려진 물건에 스스로 걸어와 그 물건에 계속 부딪히게 되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같은 효과가 있다니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악마의 패스포트. 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러도 패스포트를 사용하면 패스포트에서 빛이 나며 이를 본 사람은 사용자에게 상냥한 태도로 바뀌며 오히려 사용자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스스로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노진구는 이 패스포트를 가지고 커닝을 하거나 친구를 성추행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버리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용을 멈추고 도라에몽에게 돌려줍니다. 정신조작계 비밀 도구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만화에서의 연출은 이 패스포트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애써 억지로 웃는 것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에 인식을 바꾼다기보다는 사용자를 억지로 용서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도구는 어린 아이들에게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다분해 보이네요. 해솔인 스탠드. 해솔인 가스가 나오는 도구로서 이 가스를 주입하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마약 같은 도구입니다. 게다가 30분 후에는 효과가 사라져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고통이 한 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계속 주입하게 되어 중독 증상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헤로인같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는 중독자들도 많은 만큼 마약 문제를 비판하는 것 같네요. 독재 스위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도구. 마치 데스노트를 연상시키는 이 도구는 없어진 사람은 스위치를 누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억에서 사라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노진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고 행복을 느끼는데 혼자가 된 노진구는 처음에는 행복에 벅찼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며 몸을 떨게 되고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마는데 이때 도라에몽이 나와서 한 말이 참 명언입니다. 독재자는 외로운 법이야. 이 스위치는 사실 독재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도구야. 라고 하며 다시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내용이네요. 인간 절단기. 이름 그대로 인간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두 동강 내버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이 이상하게 그로데스크하며 무섭습니다. 이 절단된 상반신과 하반신은 따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절단할 때의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노진구는 자신의 하반신을 야구하러 가게 했습니다만 하반신은 결국 상반신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자신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만화에서 배신한 하반신을 집으로 복귀시킨 방법은 상반신이 물을 잔뜩 마시자 하반신이 소변이 마려워졌지만 손이 없는 관계로 바지를 스스로 내릴 수 없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중 하나의 도구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